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이 정도면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를 내놓기 전에 좀 풀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실적을 꺼내놨었던 삼양식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작년 전체 매출 1조 7,300억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5%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4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33%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표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꾸준하게 또 가파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세를 그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도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에 1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1년 만에 수직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죠. 자, 4분기 떼어놓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4,80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를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8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은 무엇에 있었을까? 일단 우호적인 환율 상황 속에서 수출 비중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에 68%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1년 만에 10% 가깝게 증가한 상황이라는 점. 자, 그리고 코스트코와 월마트 입점이 좀 빠르게 잘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북미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폭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 그 배경도 살펴봐야 될 텐데 당연히 불닭볶음면에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해외 수출을 시작한 것이 2016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8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밀양 2공장 증설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승룸이 좀 더 열려있다, 미래 먹거리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밀양 2공장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7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 다 진행이 되게 된다면 북미 매출, 그리고 유럽 매출 비중 확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 MSCI 편입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한 15%가량 상승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슈팅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보도록 할 테고, 만약에 이번에 2월 편입이 좀 불발이 되게 되더라도 5월 MSCI 편입 기대감도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세 꾹쭉 이어져서 MSCI 편입 가능할까 점쳐보자면 일단 주가 살펴봤을 때 작년에 지지부진했던 시장 속에서도 무려 주가가 254%나 폭증을 했고요. 올 1월에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8%가량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대로 말아 올려주면서 장중한 때 17% 이상 상승을 해서요. 82만 8천 원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일에서부터 16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민헨 안보회의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알려졌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가자지구 안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아주 폭탄 발언을 꺼내놨었죠. 이때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됐었던 만큼 이번 종전안 내용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취임 전에 내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시킬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취임 후에 24시간 내가 아닌 6개월 내로 연장이 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취임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체적인 종전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러시아를 향해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제재를 가할 거야 라는 경고의 멘트도 꾸준하게 꺼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 구체적인 종전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말랑말랑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종전과 관련해서 미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직접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도 그 입장을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위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전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힘을 통한 평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잠재적으로 분쟁을 정지하고요.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영토를 그대로 남겨두되 러시아가 더 이상은 공격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안보를 보장하는 안이겠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토 가입이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역시도 이 최종 목표가 단기간에 성사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설비와 전선이고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슈퍼사이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공장,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 최종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했고요. 이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효성중공업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장중한 때 10% 가깝게 치솟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샘 알트만이고요. 범용 AI 도달을 위해서 핵융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자, 그리고 샘 알트만이 헬리온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의 핵융합 에너지 스타트업이거든요. 이 기업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헬리온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6천억 원을 모금했다라는 것 역시도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다원시스와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이 오늘 10%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노보더디스크가 또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매출이 무려 2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역시도 오는 1분기에 발표키로 했습니다. 자,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앞타머 사이언스 모두 다 10% 가깝게 치솟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점으로 D&D 파마텍 정도가 시세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